자, 오늘 영상에서는 겟더타운이 집중을 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장점, 기초 사용법, 방 만드는 법, 공간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팁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담아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타임라인으로 다 주제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만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퀴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줌 피로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그리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요새 화상회의를 쓰는 것은 아주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상회의를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과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고 바로 줌 피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화상회의에서 얻는 줌 피로증을 한 번에 타파해 줄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화상회의 플랫폼은 바로 겟더타운입니다. 겟더타운이란 2D 공간에 자신의 아바타를 제작해서 간단한 조작으로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고요, 만약 만나게 되면 만난 사람과 화상회의가 즉석적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상회의에 지나지 않아 온라인 사무실부터 입학식, 그리고 채용 설명회까지 이렇게 대규모 웨비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겟더타운은 굉장히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과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행사들을 겟더타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럼 겟더타운에 대한 사용법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이 겟더타운에 왜 이렇게 주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겟더타운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이런 2D 게임이죠. 이 바람의 나라와 줌이 합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냥 2D로 쉽게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 만나면 즉석적으로 화상회의가 가능한 이런 재미있는 화상회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겟더타운이 이렇게 집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렇게 겟더타운에서도 본인의 아바타를 제작해서 가상공간을 움직이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아바타를 제작해서 가상공간을 움직이는 건 또 다른 플랫폼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네이버 Z사에서 만들었던 제페토도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에서 만든 이프랜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쪽에서 자주 활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겟더타운이죠. 이 겟더타운이 이렇게 집중받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간편합니다. 간편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줌에 대해서 조금 배울 때도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했지만 사람들이 금방 적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들이 굉장히 간편하고 쓰임새가 높기 때문이죠. 이 겟더타운도 정말 간편하고요, 적응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겟더타운이 주목받는 이유는 효율성인데요, 화상회의와 상호작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효율성에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도 화상회의가 가능하고 그룹으로도 화상회의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합니다. 화상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공유를 통해서 똑같이 줌이나 구글 미트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 패들렛과 같이 사람들과 좀 상호작용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도 겟더타운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감, 함께 일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자, 현장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건 혹은 재택근무를 하건 화면이 딱 켜지게 되면 이제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공유되면서 업무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러면 정말 딱 업무만 하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팀 문화 구축이라고 보이는 것처럼 서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어디서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한눈에 딱 보이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으면 서로 간에 또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같이 있는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만약에 큰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겟더타운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이렇게 대규모 웨비나도 이렇게 즉석적으로 이동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현장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다른 플랫폼에 비해 쉬운 맵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빌드를 만들려고 한다면 3D, 좌우, 위, 아래, 양옆 이렇게 다 보면서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프랜드 같은 경우에도 맵 수정이 조금 어렵고 맵을 또 수정하려고 한다면 큰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겟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맵을 수정하는 거 만드는 데서 어떤 비용이 들지도 않고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맵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게더타운에 대한 장점을 나열을 해드리자면 개인 그룹 화상회의가 가능하고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고 상호작용도 가능하면서 대규모 웨비나와 본인 사무실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행사를 만들더라도 공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더타운에 대한 좀 상세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일단 게더타운은요, 접속이 가능한 기기가 모바일에서 가능하고 PC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픽이 2D입니다. 요새 이제 아바타를 제작해서 메타버스와 좀 결합된 그런 플랫폼들은 3D가 많기도 한데요. 이 게더타운은 2D라서 굉장히 좀 친숙하기도 하고 사양 또한 2D이기 때문에 좀 사양이 낮은 PC에서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고요. 자, 난이도 나와 있는데 게임처럼 쉽고 간편하게 적응할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계정입니다. 참가자를 링크로 불러들여서 초대를 할 수가 있는데 회원가입을 하거나 그러면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진입장벽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게더타운은 좋은 점이 뭐냐면 관리자와 참가자 둘 다 계정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관리자는 계정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맵에 대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권한들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계정이 있어야지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계정을 만드는 것이 좋고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굳이 가입이나 로그인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자, 활용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활용도, 재택근무하실 때도 쓸 수가 있고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대규모 웨비나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용은 무료로 25명까지 가능하고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자, 이 요금제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뒤에 상세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게더타운의 사전 세팅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기는 모바일과 PC 둘 다 가능하다고 했지만요.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결과 모바일보단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바일로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게더타운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웬만하면 노트북 혹은 PC로 들어오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계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관리자는 구글 계정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 메일로도 가능하지만 매번 메일로 오는 코드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으로 일반 메일로도 매번 만드실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네이버 메일로 가서 코드를 가져와서 코드를 입력해야지만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글 계정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참가자는 계정이 필요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크롬과 파이어폭스,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윈도우나 맥이나 둘 다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안전한 구동을 위해서는 크롬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웨일에서도 한번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네이버 웨일은 아예 좀 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크롬으로 실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더타운에 대해서 요금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게더타운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오게 되었고요. 좀 보기 편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무료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 영원, 최대 25명의 동시 사용자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더타운 웬만한 계정들은 다 25명 이내까지는 활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렉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6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특별하게 여기 지금 보시면 2시간 되어 있고요. 사용자별로 $2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내가 26명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한다면 25명은 공짜니까 한 명치만 $2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6명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꽤나 비쌉니다. 만약에 좀 애매하게 3시간, 4시간이라면 차라리 하루를 빌리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내려다 보면 여기 가격 계산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 종료 시간, 이렇게 인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격 계산기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이쪽에 할인된 가격, 게더는 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항상 30% 할인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럼 신청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업팀에 문의 클릭하게 되고요. 요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영업팀에 이제 문의를 하게 되고 우리는 한국에 있는 어떤 교육기관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게더타운에 대해서 튜토리얼 교육을 하려고 한다. 혹시 이게 지금 할인이 가능할지 확인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영업팀에서 확인을 한 뒤에 할인 코드를 전달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제를 할 때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은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요금제부터 3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게더타운을 실제로 가입도 해보고
그리고 방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 게더타운을 실제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구글 창을 켜신 다음에 이쪽에 게더타운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게더타운. 게더타운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쿠키에 대해서 사용할 거냐라고 나오게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accept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사인업 클릭해 주시면 사인업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인업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 첫 번째 있는 상단 버튼 누르게 되면 가입을 하지 않고도 바로 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 저희는 한 번만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인인 해볼게요. 자,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구글 아이디가 있다면 바로 손쉽게 계정에 로그인이 되니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구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런 화면이 구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구성이 나오게 되면 아마 선생님들은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방을 만들면 되는데 방을 만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왼쪽에 Create a New Space 돼 있는 거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로딩이 되면서 바로 친절하게 템플릿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템플릿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나는 나만의 개인 오피스를 좀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오피스 템플릿이 25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난 교육 쪽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교육 쪽에도 6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블랭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애초에 내 공간을 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블랭크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맨 처음이시라면 잘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따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저는 그래서 맨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템플릿들을 보면서 다양한 공간감이나 구도 배치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템플릿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저는 제가 만든 공간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교육 쪽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실 테니까 저는 에듀케이션 눌러보겠고요. 이쪽에서 클래스룸 20대 거 이거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거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 바로 오른쪽에 뭐가 나오게 될 텐데 번역을 해서 읽어볼까요? 번역해서 읽어보면 수용 몇 명까지 가능하다, 실내 지역이다, 그리고 그룹 학습을 위한 개인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영상 관람 구역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공간 이름 쓰라고 하는데 이쪽에는 한글로 쓸 수는 없어요. 한글로 쓰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셔야 되고 여기에 쓴 텍스트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 쓰실 때 잘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비밀번호도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비밀번호도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에 대해서 신중하게 안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답변을 필수로 눌러줘야지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클릭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카테고리로 선택해 주시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렇게 311로 만들어졌던 요 방이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으로 똑같이 들어오시면 이쪽에 아마 처음에 311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방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이쪽의 룸에 저장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제가 만들었던 공간으로 제가 한번 입장을 해볼 텐데 입장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에 방 클릭하시면 이쪽에 엔터 스페이스 방 입장이 있고요. 이쪽에 에딧 맵 메이커, 이 맵 자체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창으로 갈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매니지 스페이스 되어 있는 거는 이 공간에 대해서 관리, 뭐 없애거나 어떤 세팅을 할 때 관리라는 이 매니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입장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장하게 되면 이런 화면 구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아바타를 또 다시 한번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와 마이크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조인 더 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만든 게더타운 공간이고요. 세부적으로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쪽은 룸, 미팅 룸방과 공유 오피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미팅룸 위쪽, 오피스 위쪽에는 제 영상 컨텐츠들이 좀 남겨져 있는 이런 컨텐츠 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 방에 놀러 오신 분들이 머리를 좀 식힐 수 있는 휴게실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일반 강의실, 이렇게 이쪽에 앉으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이쪽에는 그룹 강의실, 보라색이 들어오면 보라색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룹 강의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는 루프탑도 있고 밑에는 바다도 있고 또 방탈출 방도 있는데요. 그건 제가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게더타운 체험룸으로 넘어가서 게더타운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바로 오자마자 단축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요거부터 하나하나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상호작용은 X라고 되어 있네요. X. 그리고 두 번째, 투명 모드 되어 있는 건 요건 G라고 합니다. G를 누르면 요렇게 투명 모드로 사람들이 막혀 있어도 쭉 지나갈 수 있게 투명 모드가 있고요. Z는 댄스, 요렇게 춤을 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이동 방법은 방향키로 위, 아래, 좌우가 될 수도 있고 W, S, A, D 이런 식으로 방향을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도 있는데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엔 숫자 1번부터 6번까지 1번,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내 캐릭터에도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6번은 좀 다릅니다. 6번은 손들기인데요. 6번을 누르고 있었을 때는 다른 이모티콘들은 나왔다가 사라지게 되지만 6번은 손들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하실 때,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6번을 눌러주세요 라고 가이드를 주면 수업을 진행하실 때, 아, 저분이 좀 궁금한 게 있구나, 뭔가 잘 안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6번도 수업을 진행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단축키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보니까 사람이 있네요. 여기 지금 오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와 있는 저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상대방도 보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상대방의 얼굴을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보면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좀 크게 보여지게 되면서 서로 간에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걸 넘어서 내가 화면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스크린 쉐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화면 공유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줌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오디오를 공유할 거면 오디오 공유 버튼 눌러서 클릭한 상태에서 공유를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창으로 넘어가서 파워포인트 요거를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자, 공유하게 되면 지금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보이냐? 뷰의 스크린이라고 나오게 되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화면 공유도 굉장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게 할 때는 여기 있는 거 요거 버튼, 요쪽에 요 버튼 클릭해줘서 화면을 작게 해도 되고요. 자, 요렇게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하단 공유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이는 미니맵도 있습니다. 미니맵을 클릭하시면 맵에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옆에 보시면 이모티콘도 있으니까 번호가 아니라 이렇게 누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규쌤 온라인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여기 에딧 나와 있는 거 클릭하게 되면 내 이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커스터마이즈 누르면 옷도 내 아바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내 상태명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뭐 안녕하세요 적어볼게요. 자, 그럼 이쪽에 안녕하세요가 적혀지는 상태명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있는 건 유저 비디오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와 오디오의 옵션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턴 온 콰이트 모드가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걸 누르면 지금 얼굴이 보였던 이 참가자라는 분이 비활성화가 되면서 얼굴이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가까이 가야지만 이제 보이고 좀 멀어져도 바로 비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뭔가 내가 좀 조용히 작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콰이트 모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폰 되어 있는 건 처음에 만들어졌던 내가 이 방을 만들 때 처음에 지정했었던 곳으로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리스폰 이동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인아웃은 나가게 되는 기능입니다. 사인아웃 하게 되면 방을 슉 하고 나가게 되는 기능이니까 이 버튼은 웬만하면 누르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방에 다시 입장을 했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가 이 참가자가 어디 있는지 찾고 싶을 때는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팔로우를 누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가자라는 분이 다른 룸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팔로우 기능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공간, 같은 룸에 있어야지만 따라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쪽에 보시면 Locate on Map 있습니다. 참가자가 이 맵에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검은색을 따라서 쭉 따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의 기능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스탑 로케이팅 눌러주시면 이 검은색 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팅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키게 되면 상대방이 어디 있든 내가 방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 권한을 줄 수가 있어서, 스포트라이트 권한을 줬을 때는 주황색으로 요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 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상대방한테 주는 기능도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쪽에 보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게 되면 누구한테 보낸 건지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참가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반가워요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채팅창에 반가워요 라고 쓴 말이 들리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에브리온을 클릭하게 되면 모두 반갑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요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채팅으로 되게 됩니다. 자, 가까이서 보이는 요 기능 빼고는 줌에 있는 기능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참가자에서 참가자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Move Here, Start Bubble, Follow, Send Chat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Follow는 아까 있었던 팔로우 기능이 있죠. 이 사람을 따라가는 기능.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처음 보는 스타트 버블 있고 무브 히어가 있는데, 무브 히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아무데나 클릭을 오른쪽으로 해도 이쪽으로 이동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한테는 쓸 기능이 없고, 이쪽에는 스타트 버블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스타트 버블 누르게 되면 이 사람과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떠나고 싶을 땐 리브 버블 눌러주시면 공간이 깨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사람과 좀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상호작용 코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상호작용 코너로 가보니까 테트리스 되어 있네요. 요거 한번 X를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테트리스 게임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누르면 지금 테트리스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유저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시간은 좀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그냥 간단한 게임만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연습 눌러서 진행을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진행하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를 눌러서 똑같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쪽에 어떤 걸 놔뒀냐면 게더타운 실습용이라고 해서 제가 패들렛을 여기 넣어놨습니다. 패들렛에다가 뭐 최민규 저장,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게더타운 느낀 점이라고 한 다음에 처음인데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뭐 김철수 적어주고, 김철수가 새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요건 이제 패들렛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본 겁니다. 이 패들렛에 링크만 가져와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넣어놓게 되면 X 버튼만 누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이트보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제가 게더타운에 대한 첫인상이라는 제목을 써놨고, 이렇게 텍스트로 재밌다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긍정적이라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쪽에 T 적혀 있는 거 클릭하게 되시면 최민규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펜으로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펜 기능 써서 이렇게 날릴 수도 있겠죠. 자, 이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X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음 피아노로 한번 가볼까요? 피아노 누르면 이렇게 되게 되고, 이거 저장할 수도 있어요. 세이브해서 이 링크로 들어가면 제가 했던 요 몇 초간의 구간을 저장해서 다시 한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이건 피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럼킷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상호작용은 저는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후기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영상을 바로 볼 수도 있게 제가 다 만들어 놨고, 자, 이런 상호작용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 방 만들기 파트에서 쭉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비밀의 문 이쪽에 만들어 놨어요.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빨간 요 양탄자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빨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다른 곳은 어두워지면서 이쪽만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만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초록색이 들으면 초록색이 있는 사람들만 조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화이트보드도 있고 따로 상대방끼리만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조별 모임도 만들어놨죠. 근데 선생님은 계속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듣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들을 수 있도록 이쪽에 또 빼놨습니다.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 파란색이 안 타는 자 보이겠죠? 그 위로 올라가면 노란색, 그 위로 올라가면 초록색, 그 위로 올라가면 빨간색의 이렇게 카펫이 깔려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갑자기 팀플 하다가 전체적으로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싶다면 이쪽에 보이는 여기 있는 확성기 있죠. 확성기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또 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별 그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전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올라오면 이쪽에 규쌤이라고 하면서 확성기가 보이게 되죠. 이게 스포트라이트 기능입니다.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올라와서 자 조별 그만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내려오면 다시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올라가면 다시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만약에 교육을 진행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 사람들한테 링크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줌 같은 경우도 링크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 링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참가자를 클릭하시면 이쪽에 인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바이트 클릭하시면 원데이, 한 달, 7일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겠냐면 만약에 제가 네버로 해놓은 다음에 카피 인바이트 링크를 주면 이 링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한번 교육을 듣거나 한번 행사에 참가하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드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인원에서 좀 제한이 있는 게더타운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수업을 5시간 요 정도 진행할 거라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6시간 정도로 진행을 한 다음에 요 링크만 딱 전달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요 한 달, 7일, 하루 요거 다 링크가 다릅니다. 대신 4번은 전달하게 되면 그 링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초대하는 것까지 알아봤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나게 됐을 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스페이스 클릭해 주시고요. 세 번째 있는 스페이스 액세스 눌러주시면 이쪽에 셧다운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적혔으니까 한국어로 한번 다시 번역해 볼게요. 자,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고! 이렇게 하면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거됩니다 라고 하네요. 자,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쪽에는 참가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저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셧다운 스페이스. 자, 그럼 저도 꺼지게 됩니다. 저도 꺼지게 되는데 이 방이 닫혔습니다 라고 하네요.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이 공간이 폐쇄되었습니다. 소유자 또는 중재자는 이 공간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열린 공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열린 공간이라고 써져 있는 건 다른 참가자한테는 뜨진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시 이렇게 바로 그 방에 혼자 참가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방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PC에서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스마트폰은 어떻게 또 입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스마트폰이 입장했을 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에서 간략하게 좀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게더타운 스마트폰 입장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크롬 기본 어플로 링크만 바로 넣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기본 어플로 들어가서 데스크톱 사이트, 크롬을 핸드폰에서 하는 거지만 데스크톱처럼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입장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 다 비디오도 가능하고 오디오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기본 어플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본 어플도 비디오가 보이는 좋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동하는 화면 터치 또한 원래 기존에는 기본 어플 같은 경우에는 방향키가 핸드폰 화면에 나오게 되어서 만약에 혹시나 유튜브 미리 보기 창이라도 뜨게 되면은 그 방향키를 누를 수가 없어서 굉장히 이동이 아쉬웠는데 화면 터치로 변경이 돼서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어플, 데스크톱 사이트 둘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블루투스 키보드로 둘 다 가능합니다. 기본 어플에서도 가능하고 데스크톱 사이트에서도 가능해요. 그런데 기본 크롬 어플에서는 유튜브 미리 보기 창 같은 게 떠야 되는데 뜨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패치를 하면서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원래 그전에는 미리 보기가 기본 어플에서도 보였었는데 이번에 패치하면서 미리 보기가 기본 크롬 어플에서 안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크롬 데스크톱 사이트에서는 미리 보기도 나오고 영상도 잘 나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해서 상호작용 가능하고요. 채팅은 기본 어플은 되지 않고 데스크톱 사이트는 채팅이 가능합니다. 자, 부가 기능이라고 한다면 데스크톱 사이트에서는 PC와 같이 오브젝트도 설치할 수가 있고요. 맵을 볼 수도 있고 채팅이나 캘린더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겟더타운을 제가 계속 작업을 해보면서 느꼈지만 겟더타운은 아직 스마트폰 참가는 아직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뒤에 실습도 할 거지만 핸드폰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구동도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것보단 겟더타운을 활용하실 거라면 꼭 PC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줌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링크를 받은 다음에 바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저도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제 공간의 링크이고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겟더타운 클릭. 자, 클릭하면 이렇게 카톡 모양이 나오면서 겟더타운이 켜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서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크롬에서 켜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셔서 이 링크를 복사합니다. 이 링크를 복사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냐면 크롬 있죠? 크롬 어플로 들어가 볼게요. 크롬 어플로 들어가시고 이쪽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이쪽에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붙여넣기 해주시면 링크 이동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모바일로 들어가게 되면 기능적으로 좀 제한적인데 괜찮겠니? 데스크톱으로 쓰는 것을 제한할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이걸로 들어갈게 라고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원래는 추천드리는 것은 요쪽에 점점점 누르시면 데스크톱으로 해서 데스크톱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다고 드렸는데 기본 크롬 어플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제한적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카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인 게더링. 자, 그러면 이렇게 UI가 나오게 되는데 왼쪽 아래에 제 얼굴이 나오게 되고 중앙에 마이크와 얼굴을 끌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동 어떻게 하냐? 제가 핸드폰으로 터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을 바로 하게 됩니다. 이동이 부드럽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상호작용은 되냐? 상호작용은 되지 않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 저렇게 X를 눌러라 라고 했는데 손가락으로 아무리 눌러봤자 되지 않습니다. 한번 그 옆으로 가서 이것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 저는 지금 키보드 블루투스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X를 누르면 바로 이 패들렛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미리 보기가 아까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유튜브 관련된 TV 가까이 가면 화면 하단이나 왼쪽에 미리 보기가 떠야 되는데 미리 보기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상대방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또 맞이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보였던 이쪽 왼쪽에서 뭔가 채팅을 클릭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세팅도 클릭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요 기본적인 크롬 어플에는 없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확장성 있게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있는 점점점 있죠. 점점점 누르신 상태에서 데스크톱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뭔가 아까 보였던 겟더라는 글씨가 좀 더 작아진 걸 보실 수가 있고 바로 또 입장을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화면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이 사람한테 한번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메시지 클릭 하게 되면 바로 메시지를 클릭할 수가 있으면서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하이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메시지가 하이라고 보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스크톱 사이트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고 오브젝트 설치도 가능합니다. 참가자한테 오브젝트 설치 권한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저는 의자를 클릭해 볼게요. 의자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의자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드는 권한이 있었으면 지우는 권한도 있는데요. 이레저를 눌러서 여기 의자를 클릭해 볼게요. 의자를 클릭해주면 만들었던 의자가 다시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이 가능하고요. 아까 크롬 어플로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보였던 이런 기본적인 구성이 보이게 됩니다. 맵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맵을 누르면 똑같이 아까 맵이 보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화면 공유를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화면 공유는 안 된다고 하네요. 이모티콘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모티콘도 이렇게 나와서 클릭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모티콘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기본 크롬 어플에서는 아까 전에 미리 보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TV로 가까이 가게 되면 요렇게 데스크톱 사이트에서는 미리 보기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영상이 나온지 한번 볼까요? 영상 또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노트북으로 진행했었던 기능들은 다 진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금 활용을 해보니까 데스크톱 사이트로 이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기능은 다양해지긴 하지만 굉장히 느려진다라는 것을 제가 체감할 수가 있었고요. 기본 크롬 어플로 이동하는 것들은 그렇게 막 엄청 느리다라고 생각은 하진 못했지만 기능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궤도타운에 주목하는 이유부터 장점, 세팅법, 그리고 기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튜토리얼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운영자, 관리자, 강사, 선생님이 되어서 이 방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궤도타운에 대해서 방을 만들려면 좀 개념을 익히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스페이스라는 것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템플릿으로 들어갔던 다양한 공간들, 내가 만드는, 항상 새로 만드는 것들이 다 스페이스,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이스는 따로 스페이스별로 링크가 부여가 되고요. 템플릿도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시로는 회사 사무실 혹은 대학교, 행사장, 이런 뭉텅이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 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공간이긴 하지만 저 방을 넘어서 다른 룸을 만들 수도 있고 연결된 룸을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룸이 다르다고 해서 링크가 다른 건 아니에요. 링크는 모두 동일하고요. 그리고 룸이 다를 시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맵인데요. 맵에서 세 가지 룸이 더 있습니다. 이쪽에 바다로 이어지는 룸, 루프탑으로 이어지는 룸, 그리고 방탈춤의 룸, 이렇게 룸이 세 가지, 1, 2, 3가 있는데 이 3방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킨다고 해서 이 메인 방과 1번, 2번 방에 말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할 때는 그냥 3번 방에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예시는 어떤 게 될 수 있냐? 회사 사무실의 미팅룸, 대학교 안에 있는 강의실, 그리고 행사장에 있는 휴게실, 이런 식으로 공간 밑에 카테고리로 딸려져 오는 하이 카테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스페이스와 룸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얻게 된 4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공간을 채울지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사무실을 쓸 건지, 개인 그룹, 강의실을 쓸 건지, 혹은 미팅룸, 휴게실, 영상 컨텐츠로 루프탑, 바다, 방탈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룸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 내가 필요한 룸들에 대해서 설계를 해봤어요. 뭐 루프탑 있고 맨 밑엔 바다 있고 여기에는 사무실, 휴게실, 그리고 뭐 비밀의 방, 교육장, 그리고 튜토리얼 방 다 만들게 되었고, 이쪽에 보시면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표가 있고 튜토리얼 방, 강의실 컨텐츠룸, 공유 오피스 쭉 만들어 놓게 됐어요. 공간을 이렇게 배치했고요. 여기는 이제 비밀의 방이 이쪽에 있고 루프탑과 바다가 내려가는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성했던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템플릿으로 구조가 되어 있던 것들을 전 따와서 만든 것 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다양한 템플릿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공간을 커스터마이징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참고사항, 규격과 배치 구도 공감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내가 뭐 강의실을 만들 거다라고 한다면 교육과 관련된 템플릿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강의실과 그룹 강의실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를 규격이 몇 바이 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몇 바이 몇, 이 공간 안에 테이블은 어떻게 들어가고 의자는 몇 칸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공간감을 익히는 겁니다.
이 공간 크기 안에 어떻게 배치가 되고 몇 명의 좌석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템플릿을 보면서 미리 공간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일과 벽 오브젝트에 대해서 조화되어 있는데, 자, 요 말은 뭐냐면 게더타운에는 타일과 벽 다양한 오브젝트가 있는데 요게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조화가 되어 있는지 이미 템플릿에서 이 디자인 감각까지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감과 디자인 감각을 채우는 거,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그룹 강의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템플릿에 있는 모양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규격도 배치도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뼈대 만들기인데 참고한 규격을 통해 타일, 벽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요게 전부 다 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건 뭐냐면 이게 다 벽인데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이 벽을 임패서블로 막아 놓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만들 때 타일을 쫙 깔아놓고 벽으로 딱 규격을 딱 만든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오브젝트 만들기, 장식용, 상호작용 오브젝트, 그리고 스폰, 포털, 프라이빗 스페이스, 스포트라이트, 임패서블까지 타일과 벽을 만들었다면 여기 보이는 것들, 책상부터 의자, 텍스트, 이런 이미지, 스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스포트라이트 다 하나하나, 이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포털까지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 작업 그대로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이 모든 컨텐츠를 다 그대로 만드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만 만들어 볼 거냐면요, 딱 2가지 룸만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할 때 자주 활용하게 될 강의실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요 그룹 강의실과 일반 강의실의 하나의 룸 1번 방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문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문을 통해서 나갔을 때 바로 바다가 나올 수 있게, 이 바다는 룸 몇 번일까요? 룸 2번이겠죠. 이렇게 2가지의 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을 만드는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에 크리에이티브 눌러서 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질지, 어떤 룸으로 채울지 생각을 해봤었는데 가장 메인이 될 건 에듀케이션, 교육적이겠죠. 강의실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어 보이는 대강당도 있고요. 클래스룸 이런 강의도 있고요. 스몰도 있네요. 저는 딱 스몰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25명까지 될 수 있는 이 방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패스워드도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용 크리에이티브 만들어 볼게요. 자, 참가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보니까 딱 여기에 이 초록색에 들어오게 되면은 초록색 사람들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이 꺼졌다가 하죠. 불이 딱 들어오죠. 3번에 들어가면 3번끼리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고 6번에 들어오면 6번 사람들만 딱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을 때 6, 5 이런 식으로 내가 이동할 때마다 강사가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스포트라이트 기능 딱 들어가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딱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 딱 들어왔을 때 앉아서 전체적으로 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게 배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여기는 보니까 일반 강의장이고요. 이쪽은 그룹 강의실이겠죠. 사실 제가 만들었던 공간은 여기 있던 공간을 그대로 따라 한 겁니다. 색과 구도만 조금 바꾼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문도 있어서 문을 딱 나가면 뭔가 바다로 딱 나가지면 제일 베스트겠죠. 그럼 저희 요거 한번 그대로 제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예 이제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규격이나 구도 배치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세팅을 눌러주시고요. 커스터마이즈 스페이스 누르고 오픈 맵 메이커 편집기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가 바로 작업을 해보기 전에 이 편집 메이커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맵을 만드실 때 제가 규격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규격. 자, 지금 규격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X43, Y21. 요게 바로 규격입니다. 규격.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맨 오른쪽 끝을 클릭해 봐요.
맨 오른쪽 끝을 보면은 X41, Y25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서 캡처를 따로 해 놓습니다. 캡처를 해서 기억을 해 둘게요. 자, 그러면 제가 새로 만들었을 때도 타일을 X41에서 Y25까지 깔아주고 그 위에 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 좀 단축키를 기억해 놓으시면 빠르게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V라고 되어 있잖아요. V는 그냥 기본적인 마우스고요. 스탬프 B는 오브젝트를 뭐 추가적으로 놓을 때나 혹은 뭐 임패서블 다양하게 클릭을 했을 때 속성을 부여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스탬프 B, 단축키는 B입니다. 그리고 이레이저, E도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오브젝트 같은 거 지울 때 E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지웠다가 다시 한번 실행 취소, 되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 Z를 누르면 요렇게 되돌아오게 되고요. 컨트롤 Shift Z를 누르면 다시 실행, 그러니까 실행 취소했던 걸 다시 한번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H 정말 많이 써요. 손동작해서 이렇게 맵을 이동하는 거 정말 많이 쓰게 되고요.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이거는 사실 컨트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 위아래로 하게 되는 거, 요걸로 많이 쓰게 된다. 단축키는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선택하는 V, 그리고 B, 속성을 이제 부여하는 스탬프 B, 이레이저 E, 그리고 핸드 H, 그리고 컨트롤 위아래, 실행 취소하는 컨트롤 Z와 취소했던 걸 다시 실행하게 하는 컨트롤 Shift G, 이 정도만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오브젝트 되어 있는데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브젝트를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쪽에 오브젝트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More 오브젝트를 클릭할 수가 있어요. More 오브젝트 클릭하시고 이쪽에서 다양한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넣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약에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요거 한번 넣어 본다면 셀렉트 누르면 바로 여기 지금 마우스가 되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연달아서 해주게 되면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클릭해 줄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V 눌러주시면 없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가 했던 거 다시 지우고 싶어, 컨트롤 Z 누르면 또 사라지게 됩니다. 작업하는 게 전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작업했던 건, 최근에 작업한 것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색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봐볼까요?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도 있고요. 색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일 이펙트 있습니다. 자, 타일 이펙트는 뭐냐면 제가 말했던 요 불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임패서블이라는 겁니다. 임패서블 클릭하신 다음에 쭉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동그라미 이렇게 뚝 하면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나가질 못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실행 취소하는 건 컨트롤 Z를 누르면 쭉 없어진다는 거. 자, 만약에 내가 지정을 잘못했다, 나는 여기에 사람들 지나가는 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레이저 E 누르시고 드래그 왼쪽 마우스 누르고 쭉 하시면 돼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스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상대방이 등장하게 할지 알려달라는 건데요. B 눌러서 여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스폰, 이쪽에서도 스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스폰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스폰을 넣을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룸에서 다른 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포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다를 만들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에어리어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여기 지금 적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요거는 굉장히 좀 쉬워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지역에 대한 아이디를 적어줍니다. 뭐 1이면 1, 2면 2 적으면 좋지만 여기 없는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7이라는 숫자가 없네요. 7을 쓴 다음에 요렇게 구역을 나눠주고 7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들어간 4명은 모두 다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이쪽에 들어갔던 선생님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요런 기능 방식이에요. 1번에서 그룹하는 활동을 선생님이 여기 멀리서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요런 방식입니다. 자, 근데 컬러 타일, 요건 뭐냐면 컬러 타일 클릭한 상태에서 팔 써주고 요렇게 해주게 되면 이 생기게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세이브를 눌러볼게요. 세이브 누르면 저는 지금 8번만 이렇게 컬러 타일을 넣어놨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지금 보니까 컬러 타일 했던 데서는 요렇게 구획이 정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근데 7번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룹 조별 활동할 때는 항상 저 컬러 타일을 켜 놓는 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조별 관리할 때는 저게 컬러 타일을 해 놓으시면 색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조별로 듣는 사람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포트라이트 기능인데요.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뭐냐면 이게 확성기가 보이게 되죠. 그런데 저 확성기는 그냥 오브젝트일 뿐이에요. 저희가 스포트라이트 기능의 지정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포트라이트 기능 제가 이쪽 구석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구석에다가 하나 해놨습니다. 자, 스포트라이트를 박아놨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누른다면 바로 여기 마우스에 확성기가 생기게 됩니다. 확성기를 여기다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곳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다시 세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확성기에 올라가면 여기 있을 때는 주황색으로 뜨게 됐지만 이쪽에는 주황색으로 뜨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오브젝트일 뿐이니까요. 진짜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타일 설정으로 클릭을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클릭해 놓는 방식, 이 방식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에 확성기가 보이게 되고 이쪽도 제대로 스포트라이트가 발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월 타일 돼 있는데, 자, 요거 누르면 베타 경고가 뜨는데,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네가 쓰고 있는 여기 템플릿 적용된 바닥이나 벽들이 우리가 디자인이 없을 수도 있어서 날아갈 수도 있어, 괜찮니?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컨티뉴 누르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여기 보시면 지금 벽이 살짝 검붉은색의 벽돌인데 여기는 검붉은색의 벽돌이 아니라 그냥 갈색의 벽돌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에서 사용됐던 디자인들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없는데 어떻게 편집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템플릿은 그냥 규격이나 이렇게 디자인 배치 구도만 따와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도 다 끝나게 됐고요. 저는 아까 전에 봤듯이 규격이 X41 Y25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끝에 보면, 그러면 저는 요 규격을 기억해 놓고 요 배치에 대해서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것도 한번 캡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캡처를 해서 요 기능의 배치도 한번 기억을 해 두고요. 아예 새 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을 또 다시 한번 새로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로 만들어 볼 거예요. 블랭크. 자, 여기 보면 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건 저는 만들지 않고 그냥 블랭크로 만들어 볼게요. 블랭크라서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 페이지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 위에 초록색으로 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이쪽에 X0, Y0으로 되어 있죠. 이게 맨 왼쪽 끝이란 소리입니다. 맵에서. 근데 저는 맨 왼쪽 끝에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H를 누른 다음에 중앙 쪽으로 갔습니다. 중앙 쪽으로 가서 난 중앙에서부터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해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여기 벽과 타일 돼 있죠. 이 벽 타일 누른 다음에 벽 타일을 누른 상태에서 컨티뉴 누르고 던을 누르면 X0, Y0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중간으로 가려면 스크롤을 최대한 축소했다가 다시 H로 또 그쪽 끌고 가서 찾아서 이런 방법들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맵을 만드실 때는 X0에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기 꼭지점은 여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최소점이 시작점이 여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41, Y25였죠. 자, 요거 기억한 상태에서 한번 타일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일이랑 벽이 먼저라 그랬어요. 타일이랑 벽이. 자, 타일 벽 만드는 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타일 벽 만드는 거 클릭. 맨 처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벽이 클릭이 되고요. 전 타일 먼저 선택을 할 겁니다. 타일 선택할 거고요. 타일은 여기 있는 전 회색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몇에서 몇까지 간다? X는 41까지, Y는 25까지. 쭉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해줄 거고요. 위로 41까지 갈 거고 41에서 25로 내려줄 겁니다. 25.
자,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땅바닥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벽을 눌러서 벽을 만들어 줄게요. 자, 벽은 저는 일단은 이렇게도 막고요. 이렇게도 막아볼게요. 자, 그런데 이 맵을 좀 보니까 제가 사각형 끝이니까 사각형 타일 끝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맵이 좀 벗어나는 느낌이 나요. 그럼 여기는 25가 아니라 26이죠. 벗어났죠. 그래서 항상 좀 벽은 한 칸 좀 위로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좀 깔끔하게 25로 딱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벽을 여기서 시작하면 벗어납니다. 그래서 한 칸 위에서 시작할게요. 시작해서 여기까지 채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지가 막힌 벽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잘 아셨고요. 자, 여기 이제 딱 보니까 자, 몇 칸으로 만들지 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칸 한 칸 세워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19에서 요 구분점을 만들어 줄 겁니다. 표지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뒀어요. 요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중간쯤에 맞닿을 수 있게 요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구색이 좀 맞춰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입해 가면서 좀 몇 칸 정도가 됐는지 좀 따와서 똑같이 구색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일반 강의실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반 강의실 만드는 거, 자, 여기 양탄자 누르고 이 상태에서 좀 일반 강의실처럼 보일 수 있게 저는 좀 짙은 요 색을 골라 보겠습니다. 색 고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두 칸 정도, 두 칸을 띄워놨네요. 두 칸도 띄워놔서 한번 해볼게요. 두 칸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면서 여기 안에 공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쭉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꼭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가 규격이 되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는 던을 한번 눌러볼게요. 던을 누르면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테이블과 의자가 있네요. 오브젝트, 뭘 눌러서 테이블을 한번 깔아볼 텐데 TA 검색하시면 테이블이 쭉 나오게 됩니다. 테이블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저는 가장 작은 테이블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테이블 이런 것도 있고 요 테이블 있네요. 요거로 한번 넣어볼게요. 전 바닥이 회색이니까 흰 색깔을 클릭해서 셀렉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띄어서 만들었네요. 저도 그럼 한 칸씩 띄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이쪽이 한 칸이 더 많네요. 근데 이런 거는 수정이 다 가능하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책상 있으면 뒤에 의자가 있겠죠. 의자 뒤에는 한 칸 정도 좀 공간을 내비둬야 되니까 두 칸씩 내비둘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반복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 만드실 때 좀 고충을 겪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얼추 비슷하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의자도 한번 놔볼게요. 의자는 채우니까 CH 누르고 의자는 조금 요 의자로 써보도록 하겠고요. 똑같은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방향 바꾸고 흰 색깔, 그리고 셀렉트, 이렇게 의자도 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타일이나 좌석 같은 걸 쭉 깔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배치를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바닥 배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봤고요. 어느 정도 비슷해 가져 있죠.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저는 넣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쪽에 단상과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 눌러주시고요. 던 눌러준 상태에서 오브젝트 뭘 오브젝트 눌러주시고 대문자 P, O, D 치면 이렇게 포디움 나오게 되는데 스몰 포디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눌러서 이쪽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해야 되죠? 이쪽에 아까 확성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성기는 프레젠테이션 탭에 가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여기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제가 오브젝트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확성기를 넣으니까 뭔가 가려 보이는 듯한 이런 이미지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레이어가 그 단상 그 위에 겹쳐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냐면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쪽에 확 스포트라이트 클릭하게 되면 요쪽에 리스트 오브 오브젝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순서를 여기 있는 바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내리면 이제 단상이 먼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성기가 뒤로 가려졌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겹쳐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해야 될 거 뭘까요? 그 다음에 여기 확성기에다 스포트라이트 넣어줘야겠죠. 타일 이펙트 넣어주고 스포트라이트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올라가게 되시면 딱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까지 제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들어가서 스크린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SC 누르면 스크린, 프로젝트 스크린 나오게 되죠. 프로젝트 스크린 셀렉트 눌러서 이쪽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스크린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일반 강의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뭘 하게 될 거냐면 이쪽에는 그룹 강의실 만들어 줄 건데 그룹 강의실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룹 강의실 일단 똑같이 이쪽에 바닥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바닥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한번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규격으로 한 3칸 정도 띄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러면 색깔을 좀 분류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이 이렇게 4칸 들어갈 거고 그 4의자와 함께 몇 명씩 얘기할 거지. 보통 4 곱하기 4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4 곱하기 4. 그 다음에 3칸 띄어서 4 곱하기 4. 그 다음에 완전 노란색 4 곱하기 4. 3칸 띄어서 4 곱하기 4. 그 다음에 또 다른 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칸 띄어서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쭉 일단 타일부터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잘 하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던 눌러주시면 돼요. 던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테이블을 놔줄 건데 오브젝트 눌러줄게요. 오브젝트, 뭘 오브젝트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테이블 TA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2 곱하기 2 요걸 클릭하겠고요. 지금 바닥이 회색이니까 이렇게 통일성을 위해서 흰색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다 배치를 해볼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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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하면 잘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의자 있잖아요. 의자 그대로 복사 요거 해서 그대로 넣어볼게요. 복사해서 다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도 배치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방향 바꿔서 자, 그리고 이 위쪽은 제가 내비둘 겁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남겨둘 거거든요. 자, 오브젝트에서 More 오브젝트 눌러주시고요. WHI 누르면 화이트보드 나옵니다. 화이트보드 흰 색깔 셀렉트 누른 상태에서 여기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건 뭐냐면 조별 그룹이니까 빨간색, 초록색 너네끼리만 얘기할 수 있게 바꿔 놓을 건데 타일 이펙트 클릭하시고요. 프라이빗 에어리어 클릭하시고 1번 프라이빗 에어리어가 컬러를 알 수 있도록 이쪽에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스탬프 누르고서 쭉 해주고 선생님도 보실 수 있게 선생님이 이쪽에 1 클릭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2번 눌러서 그대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2번 똑같이 삥 둘러 놓을게요. 6번.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1번에 들어가면 1번 아이들과 같이 볼 수도 있고 2번, 3번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 있어야겠죠. 스포트라이트도 넣어줄게요. 스포트라이트를 1번 바로 앞에 넣어 놓겠습니다. 뭐 있어야 될까요? 오브젝트에서 확성기 넣어놔야겠죠. 확성기 클릭.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최근에 있었던 포디움 있죠. 이 포디움도 넣어볼게요. 여기 앞에 땅 하고 누게 되면 이렇게 그룹 강의실과 그리고 일반 강의실이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줄 건 뭐냐면 여기 뭐 1조, 2조, 3조 텍스트로 적어주는 거 해볼게요. 오브젝트 누르고 More 오브젝트 누르면 이쪽에 인서트 텍스트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인서트 텍스트.
이쪽에서 1. 자, 이렇게 폰트 사이즈인데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셀렉트 누르면 1이 마우스에 있을 거예요. 요거 이렇게 1 두시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2, 3, 4, 5, 6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넣어주게 되었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요쪽에는 1, 2, 3, 4 넣었는데 요쪽에는 1, 2, 3, 4 못 넣어줬네요. 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복사만 하시면 돼요. 1 클릭해서 복사, 그리고 다시 V 한번 눌러주시고 2 클릭해서 복사, 클릭, V 한번 눌러줘서 3번 누른 다음에 복사해서 선택과 스탬프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좀 눌러줘야 돼서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누른 다음에 복사 눌러서 4번, V 눌러서 다시 마우스 지정해 준 다음에 5번 복사, V 눌러서 6번 눌러서 복사.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 6 다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오브젝트에서 more 오브젝트 대문자로 DOOR 쳐볼게요. door 치면 여기 나오게 되고 two-way 써져 있는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요 벽이 회색이니까 회색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셀렉트 눌러줘서 가운데 주목에 클릭 한번 해주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딱 보시면 좀 아쉬운 게 여기에 있는 벽 천장이랑 이 문 색깔은 조금 달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요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은 크게 저는 한 2가지 정도의 역할을 주는데 첫 번째 역할은 사람들이 처음에 방에 들어왔을 때 이 문 근처에서 입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스폰이라는 곳인데요. 타일 이펙트에서 여기 스폰 있죠. 스폰 지역이 원래 지금 항상 이렇게 방을 새로 만들면 X0, Y0 좌표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이렇게 문 쪽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레저로 지워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탬프로 문 이쪽을 이렇게 다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딱 왔을 때 여기서 바로 입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 세이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로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 줬다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문을 나갔을 때 어디론가 이동하게 해줄 수 있는 포털을 만들 겁니다. 자, 포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요. 일단 스폰 그 밑에 조금 스크롤 내려보시면 포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포털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포털이 이쪽에서 파란색으로 커서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커서 저는 이쪽에서 어디로 해줄 거냐면 이쪽 문 바로 이쪽 문의 오른쪽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클릭해 주면 너 룸으로 할 거니 아니면 공간으로 해줄 거니 물어봅니다. 자, 이 포탈은 뭐냐면요, 제가 이 공간에 있는데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 다른 링크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링크는 같지만 제가 만든 또 다른 룸으로 이동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간이 아니라 룸으로 이동시켜 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클릭해서 여기 포탈 투 룸, 포탈을 통해서 룸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미 바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맨 처음에 만들었으면 바다를 안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제가 바다를 같이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포탈을 누르기 전에 요 룸이 추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 룸 추가하는 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룸을 클릭하셔서 여기 크리에이티브 뉴 룸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서 뉴 룸 나오게 되고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최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엔터 치게 되면 너 아무것도 없는 방 만들 거야? 아니면 템플릿 있는 방 만들 거야? 아니면 네가 만들었던 존재하는 공간을 다시 한번 불러올 거니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바다를 가져올 건데 이 바다는 템플릿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템플릿에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템플릿을 클릭했을 때도 여러분이 요 문구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추저 템플릿이라고 하는 텍스트만 나오고 밑에는 이렇게 템플릿이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그럴 때는 요거 창을 닫고 다시 한번 크리에이티브에서 방 제목 입력하고 만들면 다시 이렇게 템플릿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바다를 한번 골라볼 건데 바다는 여기 있습니다. 비치라고 적혀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시면 바로 바다로 움직여지게 됐는데요. 자, 바다도 좀 보니까 이쪽에서 초록색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스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건드려 줄 건 딱히 없고요. 방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스폰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으니까 저희는 뭘 해주면 되냐면 포탈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포탈, 타일 이펙트에서 포탈 클릭하시고요. 이 방을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너 포탈 룸을 만들 거니?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갈 거니? 저는 룸으로 갈 거예요. 룸 클릭하면 어디 할 거야? 그럼 저는 여기, 그러면 이쪽에 스몰 클래스룸 이쪽으로 오게 됐고, 이제 그 바다를 통해서 이쪽으로 왔을 때 어디로 나오게 할 거니? 클릭해 주는 건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문 앞에서 나와야겠죠? 그럼 저는 여기 문 왼쪽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러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기 클래스룸 가가지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포털을 만들어 줄게요. 타일, 포털에서 저는 이쪽 들어갔을 때 최신 바다가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바다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게 저는 여기 옆에 만들어 줄게요. 포털 여기서 나올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자, 세이브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드나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Go to Space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들어가면 짜잔 하고 바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실과 바다가 바로 이어져 있죠. 자, 그럼 반대로 다시 올라갔을 때 강의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딱 올라가 보면 자, 이렇게 연결된 강의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벽을 드나들 수 없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지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임패서블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더 이 맵메이커에 가서 이번에 임패서블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패서블 지정하는 거 쉽습니다. 타일 이펙트 들어가셔서요, 임패서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임패서블 여기서 쭉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문은 막진 않을게요. 문 이쪽 밑으로만 막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내벽도 막아주고요. 자, 그럼 저는 다 됐고요. 이제 세이브 된 다음에, 세이브 돼서 다시 한 번 더 Go to Space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원래 여기 있는 중간 벽을 넘을 수 있었는데, 넘을 수 있는지 한번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동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임패서블로 제가 막아놨기 때문이죠. 여기 책상으로도 갈 수가 없고요. 이렇게 임패서블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바다를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강의실로 가는 것도, 자, 요렇게 제가 제 방을 한번 만들어서 꾸며봤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강의실만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임패서블을 여기 뚫으셔서 방을 다시 만드셔도 돼요. 여기 옆에도 좀 더 추가하면 되겠죠. 벽도 치우고 다시 한번 여기 타일 쭉 깐 다음에 여기에 방을 좀 더 넓혀서 이쪽에는 뭐 컨텐츠룸, 이쪽에는 뭐 사무실, 이쪽에는 뭐 저처럼 뭐 체험룸 천천히 꾸며 나가면 여러분만의 공유 오피스, 여러분만의 사무실, 여러분들의 행사장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상호작용 오브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따로 맵 편집기에서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활동하는 이렇게 아바타를 움직이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바타를 움직이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쪽에 보시면 빌드 망치되어 있는 거 있죠. 망치되어 있는 거 클릭해 볼게요. 망치되어 있는 거 클릭하신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은 오픈 오브젝트 피커가 있고 이미지 업로드가 있고 에디트 맵 메이커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오픈 오브젝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 TV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TV 검색하면 TV가 나오게 되죠. TV 클릭해 주시고요. 이쪽에서 웹사이트 클릭해 주시고, 뭐 여러분들께서 공유해 주고 싶은 영상 링크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유튜브 링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공유, 복사, 유튜브 링크를 넣게 되고, 이쪽에 보이는 디스텐스는 이게 네가 TV가 있을 때 사람들이 한 3칸 이내 왔을 때 발동하게 하고 싶니? 이런 건데, 저는 한 2칸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해놓고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또 다른 곳에 클릭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딱 들어가게 됐을 때 이번에는 클릭을 하니까 유튜브에서 연결을 거부했다라고 하네요. 자, 요게 제가 보니까 영상을 이렇게 복사를 해도 어떤 경우엔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영상과 여기 있는 영상과 똑같은 영상인데 이쪽은 연결이 되지 않네요. 자, 이렇게 오류가 뜰 경우에는 그냥 여기 있는 이 TV를 제거를 해줄게요.
빌드를 다시 누르시고요. 이레이저 누르신 상태에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빌드를 다시 한번 누르시고 오브젝트 피커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노트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노트. 그러면 이렇게 노트가 나오게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노트 오브젝트 클릭해주고 여기 아까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셀렉트 넣어볼게요. 자, 넣으면 여기다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배치를 하고 이번에 한번 상호작용 X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링크가 뜨게 되고 링크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바로 영상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안 나오고 안 열린다, 공유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노트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넣으시면 되는데 피아노 한번 넣어볼까요? 피아노 누르시고 PI 치면 이렇게 피아노 나옵니다. 요거 셀렉트 누르셔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다른 링크 넣을 게 없습니다. 요건 기본적인 게임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피아노에서 X 상호작용하면 바로 피아노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피아노 그리고 화이트보드, 테트리스는 따로 링크를 연결 안 해도 되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공유를 하시는 것이 베스트겠죠. 자, 이렇게 상호작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거는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픽셀을 계산을 해서 픽셀 압축을 해야 되는 이미지인데요. 이게 원래 이미지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미지 압축을 해서 여기 픽셀에 맞게 넣은 겁니다.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칸 한 칸, 제가 움직이는 한 칸 한 칸이 32픽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캐릭터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정도 움직였으니까 32 곱하기 9 하면 한 288 정도 높이에 되는 크기로 압축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 놨었냐면 단축키 라고 해서 파워포인트에서 단축키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요. 요거를 이제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큰 이미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사실 이미지가 520에서 914 굉장히 큰 이미지인데 요거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는 뭐 I love you MIG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 압축 말고 이미지 크기 조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 조절 들어오시면 잘하셨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드릴게요. 그쪽에 단축키 요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고요. 요쪽에서 이제 너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총 9칸 정도로 만들고 싶다, 높이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32 곱하기 9 하시면 288 나오죠. 288에서 여기 높이를 288로 해주면 수정이 됩니다. 288 하면 알아서 수정이 되었죠. 여러 크기 조절. 그러면 조절된 크기 이미지 다운로드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거를 바탕화면에 둬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 건데 넣는 거 간단하죠. 어떻게 넣는다? 빌드에서 이쪽에 보면 업로드 이미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는 방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업로드 이미지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클릭해 주셔서 바탕화면에 있는 단축키 한번 가져와 볼게요. 바탕화면 단축키. 그럼 이미지가 딱 나오게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앤 셀렉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방해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규격과 비슷하게 넣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미지 넣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 이미지를 활용하는 건 뭔가 이제 뒤에 플랜카드 같이 무슨 교육 넣어 놓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미지 넣는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엔 방장을 위해 그리고 참여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설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 설정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세팅에 가면 있습니다. 자, 세팅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게 모두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 이 공간에 튜토리얼 숨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 공간에 튜토리얼을 건너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뭔가 무인도 같이 튜토리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돼요. 겟더타운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 겟더타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 무인도에서도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튜토리얼 자체를 숨기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이쪽에 제가 체험할 수 있는 룸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초대 버튼 비활성화 있는데 요거는 참가자들이 초대 버튼이 비활성화가 돼서 상대방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 링크를 뿌리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것도 활성화를 해두시면 좀 무분별하게 링크가 공유되는 것은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저장, 사용자 정의 넘어가도록 하고요. 접근 들어가면 스페이스 비밀번호 있습니다. 제가 방을 맨 처음에 만들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그 비밀번호를 이곳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셧다운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싶을 때 이걸 누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한다고 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역할. 자, 여기 보이면 소유자와 중재자가 있는데요. 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제가 방장이잖아요. 이 소유자를 같이 좀 권한을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메일을 추가하시면 그 사람이 이제 허락을 하면 바로 같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중재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의 기본 설정 및 스페이스 액세스 탭의 모든 제어를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소유자보다 조금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권한을 주고 싶을 때 중재자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참가자들이 무분별하게 오브젝트를 만들고 맵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바로 여기 있는 글로벌 빌드입니다. 전역 빌드가 켜져 있으면 모든 사용자가 빌드할 수 있다, 만들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요거는 꼭 필히 해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에 있는 공간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공간 관리하면 새로운 탭이 만들어지면서 공간을 관리하는 탭으로 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번역을 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여기입니다. 종료 또는 삭제인데요. 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셧다운, 방을 다 사람들 나가게 하면서 나도 나가게 하는 이런 방법, 이 공간을 일시적으로 종료하는 게 셧다운 요거인데 이 공간을 아예 삭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뭔가 테스트로 만들었을 때 그때는 여기는 위험이라고 적혀있는 이 공간을 영구적으로 삭제해서 공간 삭제를 눌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공간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테스트 공간도 여기서 삭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좀 함께 했었는데 이 겟더타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겟더타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뵐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